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아마 HTS 켜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차트에 띄워봤을 법한 바로 그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시장에서 20년 넘게 있으면서 보니까 이 지표를 진짜 제대로 쓰는 사람은 글쎄요.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하더라고요. 오늘 바로 그 소수만이 아는 변동성 매매의 진짜 핵심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혹시 아직도 볼린저 밴드 하단선의 가격이 닿으면 이제 싸니까 반등하겠지 하고 매수하고 상단선에 닿으면 이게 고점이야 하면서 파는 딱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매매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내 계좌를 가장 빨리 녹이는 지름길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끝까지 보시면 왜 그게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프로들은 어떻게 살아남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 화면 하나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왼쪽처럼 밴드를 무슨 절대적인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오해를 하세요. 하지만 진짜 돈을 버는 트레이더들의 세계에서는요, 오른쪽처럼 봅니다. 밴드가 좁아지는 구간을 폭풍 전의 고요라고 해석하는 거죠. 변동성이 죽는다는 건 다음번에 거대한 움직임을 위해서 에너지를 꾹꾹 압축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시작하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6단계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에 퍼져 있는 흔한 오해부터 바로 잡고요. 이 지표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신호인 스퀴즈가 뭔지, 실제 엔비디아 사례를 가지고 복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걸 지켜낼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원칙까지 하나의 완전한 매매 시스템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장의 잘못된 상식부터 깨고 가겠습니다. 한번 강력한 하락 추세가 터지면요, 주가는 밴드 하단을 지지선 삼아서 V자로 반등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스키를 타듯이 밴드 하단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죠. 이걸 전문용어로 밴드 서핑이라고 하는데,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수많은 종목들이 바로 이렇게 무너졌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볼린저 밴드는 지지선, 저항선이 아니라 현재 주가를 통계적으로 평소보다 비싼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싼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상대적인 계기판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술적 지표는요, 그게 필요했던 시대적인 배경이 다 있습니다. 198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때가 바로 그 유명한 볼커 쇼크 때문에 금리가 살인적으로 치솟고 시장이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던 시절이었죠. 그때 존 볼린저라는 한 분석가가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자체를 어떻게 눈에 보이게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지표를 탄생시킨 겁니다. 이 역사를 쭉 보시면요. 처음에는 몇몇 전문가들만 아는 도구였던 게 90년대에 개인용 PC랑 HTS가 보급되면서 확 대중화가 됐고요. 2001년에 책이 나오면서 하나의 투자 철학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근본 없이 반짝 유행하는 기법이 아니라 거의 40년 가까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검증된 아주 뼈대 있는 분석 도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가운데 지나가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위랑 아래로 이 표준 편차만큼의 거리를 두고 선을 두 개 그은 거죠. 이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주가의 약 95% 정도가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는 걸 의미해요.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우리 주가가 신나게 뛰어노는 운동장의 경계선, 그 울타리를 쳐놓은 거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 지표를 쓰는 단 하나의 이유. 수많은 신호들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단 하나의 진짜 신호는 바로 스퀴즈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쥐어짜기 같은 뜻이죠.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꽉 압축되면서 곧이어 터져나올 폭발적인 움직임을 미리 알려주는 가장 신뢰도 높은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개발자인 존 볼린저가 직접 남긴 말인데요. 이 한 문장이 볼린저 밴드의 모든 철학을 관통합니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건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에 더 큰 추세가 시작될 거라는 예고편이라는 거죠. 시장이 조용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미를 잃고 떠나지만 진짜 프로들은 바로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시장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스퀴즈를 어떻게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제 퀀트 모델에서도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3단계 필터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그냥 차트를 눈으로 봤을 때 밴드 폭이 확연하게 좁아지는 게 보여야 합니다. 둘째, 밴드위스라고 하는 보조 지표가 있는데 이게 거의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21선에 거의 착 달라붙어서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럼 이제 발사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신호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 스퀴즈 현상에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용수철 모델이에요. 우리가 용수철을 더 세게, 더 오랫동안 꾹 누를수록 어때요? 손을 놓았을 때 튀어오르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지죠. 시장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변동성이 압축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후에 터져나오는 추세의 폭발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실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던 테마, 바로 엔비디아가 주도했던 AI 슈퍼사이클에서 이 스퀴즈 전략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 스퀴즈 신호가 나타난 이후에 엔비디아가 만들어냈던 상승률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2025년 초 시장은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들썩했지만 엔비디아 유가는 오히려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바로 이 구간, 밴드폭이 확 좁아진 이 구간이 전형적인 스퀴즈였던 겁니다. 다음 도약을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중반쯤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 응축된 에너지가 상단 밴드를 강하게 뚫고 폭발해버립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참고 기다렸던 진입 신호, 엔트리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때요? 주가가 밴드 상단을 깨지 않고 마치 파도 타기를 하듯이 쭉 올라가죠. 바로 밴드 서핑이 이어지면서 200%라는 엄청난 추세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진입 신호를 포착하는 것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는 더 중요한 게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트레이딩은 결국 잘 버는 게임이 아니라 안 잃고 잘 지키는 게임이거든요. 어렵게 잡은 이 기회를 어떻게 지켜내는지, 그게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제가 실제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기계처럼 지키는 세 가지 안전장치입니다. 첫째, 실패한 돌파, failed breakout에 대한 대응이에요. 스퀴즈 이후에 상단을 돌파해서 진입했는데 주가가 힘없이 다시 밴드 안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온다? 그건 신호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미련 갖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기계적으로 손절, 스톱로스 해야 합니다. 둘째, B%라는 지표가 1을 넘어서면서 과열 신호를 보내면 그때부터는 탐욕을 버리고 조금씩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해요. 이런 기술적 신호가 ARK 인베스트의 리포트 같은 거시적인 이야기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반드시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진짜 확신이 생기는 법이죠. 자, 이제 오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말 이겁니다. 트레이딩은 미래를 맞추는 예언가의 영역이 아니고요. 잘 훈련된 소방관처럼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그냥 대응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왼쪽의 예측가는 그저 주가는 오를 거야 라는 희망에 베팅합니다. 이건 뭐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도박에 가깝죠. 하지만 오른쪽의 대응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퀴즈가 확인됐다. 이제 위로 뚫으면 시나리오 A, 아래로 깨지면 시나리오 B를 실행한다. 이렇게 확률과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프로의 자세입니다. 결국 잃지 않는 투자라는 건요, 시장의 호흡, 즉 변동성의 리듬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이 숨을 지기면서 에너지를 응축할 때 우리도 똑같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마침내 거대한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싣는 것, 그것이 바로 변동성을 지배하는 기술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곳이 아니라 정해진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결국 이기는 냉혹한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